네,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니코스 쌤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쌤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니코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작가의 책을 네, 읽고 조금 인상적이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네, 그 작가 이름이 니코스 카든차키스인데 그 이름을 따서,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몸으로 정한 이름이 평생 따라온 것 같습니다. 네. 자, BIC 연구소와 이제 인연을 맺으셔가지고 지금 또 네. 특히 또 어린 학생한테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고 계신데요. 묻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비즈블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인비즈블을 연관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학자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왜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학습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네, 학습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또 네, 대화라던가 어떤 그런 사건이라던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네,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다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처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많이 연관되는 게 필요한 데가 학습인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학년이 올라가고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그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질문의 형태에 문제가 있다. 질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소재는 한국사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자, 그쪽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하도라고 우리 BIC 연구소는 강조를 하는데요. 특히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관짓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질문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도대체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흑백 논리인 거죠. 네, 이것은 답이고 답이 아닌 것은 다 틀리게 되는. 그래서 네, 우리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네, 답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만 우리가 적어낼 때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질문을 좀 바꿔야 아이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발달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질문이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습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시대에는 따라가기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으로 갖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래 학벌이라든지 또 어떤 능력, 뭐 그 당시에 어떤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뭐 남은 인생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젊을 때도 벌써 명퇴를 당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본인을 포함해서 이때까지 키워왔던 이 나무들, 뭐라 그럴까,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업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버려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본인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참 슬픈데요. 우리 지금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 가져다 주는 좀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을 잠시 소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 세상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이루었던 나라인데요. 네. 1960년에서 한 8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그때 교육 방식과 지금 교육 방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세상은 지금 거의 우리가 웹 3.0을 얘기하는 그러한 단계로 빠른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한 그 공부 방법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면 네. 우리가 공부를 그냥 주입식으로 해왔고 내가 내 의견을 막 나서서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시키는 대로 했고 그냥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빠른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간 좀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좀 키워온 나무지만 그 나무에 결국 내가 성장시킨 나무가 결국 내가 앉아서 내 스스로 톱으로 잘라내서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내가 무기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무기가 아니라는 걸 아마 느끼는 그 현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말로는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못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하두만 갖고는 도저히 부모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네. 잘못하면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문제만 제기한다. 이런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지문에 바로 최근에 출제된 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걸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이 몰라서 쌤한테 묻기도 하게 됩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질문 형태에 대해서 바로 본인은 지금 보니까 이제 대충 보니까 왕이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 이르렀다 하는 거 보니까 삼전도 굴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따라 저 지시하는 대로 따라 나가가지고 청나라 사람 말하겠죠. 청나라 사람이 의식에 따라서 왕을 3번 절하게 하고 아유 이게 문제죠. 피가 났던 구절이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정말 그 예를 행할 때 울분을 토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문제는 이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정답 송시열의 북벌론과 연결시키기라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암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되게 싫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창 시절을 해고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일단은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이 한국사라는 과목이 아주 싫었습니다. 네, 왜냐면 시험을 보려고 하면 네,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아서 일단 우리가 뭐 그 기본적으로 뭐 태세 분단세, 예성연주, 임명성, 네, 광후현, 수경영 뭐 이런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외우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왕이 그 당시에 뭐 했는지를 외우고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거는 태세 분단세 그 정도만 생각이 나고 그 네,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그렇게 외우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내가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 못하고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약간 겁나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열심히 외워서 이제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보고 나서 희한하게도 시험만 딱 보고 나면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것 또한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자, 학창 시절을 해고해 보더라도 암기할 게 많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냥 모르면 또 지도하시는 분이 송시열의 북벌론에 대해서 뭔가 멋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참 재미있게 설명하고 심지어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 단순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실 때는
네. 마치 이제 스토리잖아요. 일종의 스토리니까 '아 우리 네. 역사가 이랬구나.'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들었고 흥미진진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보고 나서는 인제 시험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뭔가를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그리고 선생님이랑 했던 거는 그냥 '재밌었다.' 네 그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네.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선생님 이야기가 재밌었고 그리고 시험 때는 외워야 되고 네. 이런 좋습니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답 1번을 내고 우리가 동글벨을 치게 되면 더 이상 뭔가 우리가 말하는 인비저블의 세계와 지금 보이는 비저블을 연관짓거나 하는 행위를 거의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풀이집이 됐든 선생님의 어떤 강의가 됐든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시도는 하지만 결국은 본인의 생각하는 나무인 인지구조를 쓰기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외칩니다. 아, 이런 공부 왜 해야 되냐?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죽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오늘 현재까지도 그 방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RC 연구소에서는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에게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내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를 바꿔 봤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순간 아느냐 모르느냐 보다는 뭔가 설사 모르더라도 다음 동작에 의해서 뭔가 추억이 만들어진다는데 도대체 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삼전도가 보입니다. 네. 요즘 서울 어느 저기 어딥니까? 그 삼전비가 송파 있는데 보면 네? 네. 송파 송파구에 쪽이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호수공원 무슨 공원이죠? 석촌호수.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청해 항복한다 하면서 이게 이제 참 굴욕을 겪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던져보겠습니다. 이때 굴욕하고 있는 이 인조에게 묻겠습니다. 광해군을 밀어내고 들어온 왕 아닙니까? 네. 삼전도에서 이렇게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한번 개인적 견해 부탁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인제 왕이 이렇게 청태성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조아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땅바닥에 머리를 찌푸리면서 피를 흘렸다는 그런 것을 정말 사실 알았을 때 상당히 저도 약간 네, 화가 나고 흥분했던 부분인데요. 네, 인조가 아무래도 자기가 왕이 된 배경이 네, 살인들의 세력을 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네, 어 확실하게 펼쳤던 정책이 친명배금이었잖아요. 근데 그 네, 당시에는 명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었고 네, 이 후금이 이제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해서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이 네, 정묘호란 때 이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을 그냥 빨리 갔단 말이에요, 재빨리. 네, 재빨리 가서 그때는 이제 형제 관계를 하자. 이렇게 네, 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후금도 이 명나라하고 약간 대치 관계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이쪽에다가 힘을 이제 쏟을 경우에는 이제 명과 사이에서도 위험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때 형제 네, 관계하면서 이제 조공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 금나라가 네, 후금이 청이라고 아예 나라를 이름을 바꾸죠. 이제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는 아예 조선에다가 너네는 그냥 형제도 아니고 우리의 신하가 돼야 되는 분신 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자존심을 친명배금 정책을 하고 있었던 이 인조는 당연히 이때는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도 역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때 이미 청나라에서 벌써 그쪽에 막아버렸고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네, 남한산성에서 이제 좀 사실 거기서 장기전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어 마찬가지로 청에서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네 한번 나와 봐라." 해서 한 40일 정도 만인가? 예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항복을 네. 하면서 네 이런 예 수모를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입장에서 이제 사실인가요? 사실이네요, 그죠? 네. 확실한 그러면 사실이죠. 네, 묻겠습니다. 아까 이 질문하고 이런 질문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는 일단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네. 쭉 시험 봤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답을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제 네. 그리고 그 틀렸을 때 다른 딸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 일단 인조한테 불용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것이 사실이냐를 묻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생의 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표현한 한 학생의 내용을 인조가 되셔서 표현하시고 또 구체적인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청에게 항복을 하면서 나는 세자와 함께 신하들을 거느리고 삼전도에 이르렀소.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 북쪽을 향해 설치된 자리로 나아가서 청인이 외치는 의식에 따라 나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소. 정말 치욕적이었소. 내 아들 소현세자가 이 치욕을 되갚음에 주길 바라오. 네. 자, 지금 어떤 말입니까? 아, 민조가 이제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 조선의 왕이고 네. 그런데 이 쳐들어온 그 나라에게 우리가 머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항복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우리가 정말 유교적인 사회였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네. 치욕적이었을지 약간 네 얼만큼 분하고 화가 났을지가 조금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자호란할 때 호자가 오랑캐 호자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오랑캐를 상당히 유교 중심의 나라에서 무시했는데 네. 그 나라에 이렇게 머리를 또 9번이나 그렇게 조아리는 이 행위가 네. 얼마나 치욕적이었을까 하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소현세자가 아들 소현세자가 결국은 복림대군하고 같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답을 하는데 다른 학생의 답도 나에게 부담을 줍니까? 나의 추억을 만들어 줍니까? 네, 이런 답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더 확실해지고 또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약간 더 채워지는 느낌. 아, 맞아. 그때 아들이 소현세자였지 하면서 이 소현세자가 끌려갔었지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질문 하나를 던져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효정이 보이는데요. 효정은 일종의 복림대군이죠. 위에 있던 세자였던 누구죠? 소현세자. 네, 소현세자는 결국은 비운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결국은 복림대군이 효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네, 뭔가 외치고 있죠. 북벌하자. 청에다 네. 수치를 싣고 복수를 하겠다. 뭐 하면서 효정이 뭔가 이런 주장하는 시점에 송시열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어떤 어디 신하가 되겠죠. 자, 그 신하가 북벌론을 주장한 이유. 아니 북벌론을 이거 큰 나라하고 붙어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자,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아마 네, 본인이 일단은 이제 소현세자와 함께 청에 끌려가서 인질로 있다가 왔잖아요. 네, 근데 뭐 물론 거기서 이제 왕이나 어떤 왕 인질로 잡아오긴 했지만 네, 거기서 이제 소현사제는 많은 것들을 이제 뭐 배웠다고 하는데 복림대군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아버지의 이런 치욕적인 면을 좀 생각하고 약간 마음에 한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정작 왕이 되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항상 내가 기회만 된다면 언젠가 다시 한번 내가 그쪽을 한번 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 그쪽은 지금 너무나도 이미 힘이 강성한 상태고 네, 지금 이 조선은 그렇게 뭐 거기를 상대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마 북벌론을 주장함으로 해서 네, 어떤 명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느낌이 약간 살짝 듭니다. 네. 그래서 송시열 지금 저 답변을 송시열 입장에서 이야기를 아, 하셔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네, 좀 좋습니다. 거의 그러면 효정이 머릿속에 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생기죠.
네네. 생기는 좀 부담보다는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질문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 학생이 역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의견을 읽고 그분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종은 이전에 병자호란 이후에 청의 인질로 끌려갔어요. 청에서 겪은 치욕을 잊지 않고 귀국을 해서 이번에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북쪽의 청을 정벌하자는 견해가 같아서 북벌론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3점도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네네. 네. 자, 뭔 소린가요? 일단은 효종의 입장에서도 네. 청의 이제 아버지부터 자기까지 네. 청에게 겪은 치욕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치욕이 그 형이 왕이 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네.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네. 아마 그 효종한테도 명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장자가 왕이 되어야 조금 약간 권위가 더 서는 거기 때문에 네. 효종은 효종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했고 네. 이 송시열도 이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 효종이랑 손을 잡는 것이 네, 권력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데 약간 도구로 삼지도 않았어. 물론 네, 그런 굴욕도 있었겠지만 네. 사람이 다 마음에 사심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마 본인도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다룰 때는 견해지, 네, 뭐라 그럴까, 역사적 정확한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송시열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네,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견해고 하나의 추리 상상이지 그 네, 시절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의 개인적 견해를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자,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봄으로써 이전에 있던 이 질문의 형태의 답변했을 때와 이렇게 질문을 답변했을 때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푸나요? 아니요. 네, 더 쉽게 풀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송시열이가 북벌론을 주장했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삼전도 구력하고 관계가 없나요? 한계가 있게 되겠죠. 바로 그걸 물은 문제 아닌가요? 네. 그럼 묻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왜 바꾸어서 질문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보실까요? 이 왼쪽에 우리 보통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면 문제를 읽고 여기에 맞는 답이 뭘까라고 총 저의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맞추는 것이었다면 이 오른쪽은 그런 그 당시에 삼전도의 굴욕이나 그다음에 또 지금 송시열과 효정이 북벌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그때 효정의 입장이 어땠는지 또는 송시열의 입장은 어땠는지 인조가 마음이 어땠을지 그런 거를 조금 예측해보고 약간 제가 그 사람들 그 주인공들한테 감정이 좀 약간 이입이 돼서 저도 약간 마음에 조금 네 원통함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하나 바꿔도 질문 형태를 바꿔도 뭔가 변화가 감지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느껴야 될 구절인데요. 자, 그러면 이 구절 읽고 한번 해석 부탁합니다. 추억이 없는 학습은 뭉치지 못하고 끝없이 흩어집니다. 질문이 바뀌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요. 체험도 해야 네. 되니까. 자, 체험을 직접 지도하면서도 느끼시고 다양한 지금 체험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정리해서 무슨 소리인지 처음 듣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쭉 해왔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삶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갈 아이들이 네, 어떤 자기의 어떤 인지 구조라든가 의식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한다면 과연 여기서 어떻게 버텨낼까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지금 공부를 통해서 네. 이 삼전도의 굴욕을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주인공들한테 감정을 이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약간 상상도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저에게 경험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마음이 잘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추억이 있는 것과 또 다른 것을 배웠을 때 그것들을 연관지어서 또 다른 학습을 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한국사를 공부할 때 저는 좀 철이 없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네. 역사를 왜 배우지? 음.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배우지? 복잡한데 다 지난 일을 왜 배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그 사람의 이제 입장에 되어서 처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배워간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변할지 네,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는 질문을 바꾸면 아이들이 달라진다. 계속해서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뜻을 함께하고 시도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거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하는 나무인 인지구조가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어른이 되게 되면 세상을 다 암기하려고 덤비게 되는데요. 한 예로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5천만 명과 만나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 다 끝나고 나면 인생이 끝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네. 다시 이야기하면 암기란 그런 아주 현실성 없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니코스 선생님, 자, 묻겠습니다. 오늘 네, 참여하시고 네, 그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느낀 점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다루고 있는 과목도 아닌 한국사에 관해서 사실 이렇게 다른 분들 수업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제가 직접 학생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참 당황스럽고 네 어렵고 힘든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뭐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을 때 약간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왜 그랬을까?'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미 성인이지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저의 뭐 네.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것과 연관지어서 그 다른 것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들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에게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또 다른 소재로 만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